네, 2023년 6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앞으로 동유럽 국제정치는 루카셴코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입니다. 왜? 루카셴코는 이번에 군사반란을 일으킨 러시아의 용병그룹 바그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인가요? 러시아로부터 핵무기도 받아들였습니다. 핵과 바그너 둘 다 받아들인 양손에 떡을 든 루카셴코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국제정치를 할 것 같습니다. 푸틴과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 그리고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가 기상천외한 삼국지, 정치 삼국지를 연출할 것 같습니다. 우선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설명을 드릴게요. 벨라루스는 가장 편하게 얘기하면 백러시아입니다. 화이트 러시아. 벨라루스란 뜻 자체가 백러시아란 뜻이에요. 과거 소련을 구성했던 15개 나라 중에 하나고, 최초로 소련을 만들 때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캅차크 공화국 4개의 국가가 먼저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그 4개의 나라가 세계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해서 소련을 처음 만들었다가, 그 후에 12개 나라가 더 들어오고 캅차크 공화국은 없어져서 15개 공화국으로 세계 공산국가인 소련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아주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요. 이 나라 군대가 현재 2017년 통계인데 48,000명, 5만 명이 안 됩니다. 5만 명이면 우리 육군으로 치면 한 개의 군단밖에 안 됩니다. 벨라루스는 완전한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해군이 없습니다. 공군과 육군만 있는데 5만 명이 안 됩니다. 병사들은 의무 복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18개월, 1년 반 근무합니다. 소련이 무너질 때, 소련은 무너지기 전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핵무기를 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를 제외한 세 나라도 핵무기를 가졌었는데, 그때 러시아하고 미국, 영국이 보증을 하고 해서 부다페스트 각서를 맺습니다. 그에 따라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갖고 있던 핵무기를 러시아로 보내면서 비핵화를 하게 되죠. 이때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각서를 맺어놓고 이걸 못하겠다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비핵화를 합니다. 벨라루스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 2020년 도쿄에서 코로나 와중에 올림픽이 열렸죠. 그때 육상선수, 벨라루스의 육상선수, 이름이 길어서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치마노우스카야인가? 네. 그가 이 시합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국에서 귀국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IOC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본에 있는 폴란드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게 됐고, 지금은 폴란드로 망명한 상태입니다. 왜 이 선수가 폴란드로 망명을 했을까요? 루카셴코라고 하는 독재자 때문입니다. 제가 푸틴을 정리할 때 푸틴이 1994년인가 5년에 처음으로 총리를 하면서 거의 30년 가까이 러시아를 이끌고 있죠. 근데 현재 이 루카셴코는 그보다 조금 더 먼저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벨라루스도 형식상으로는 민주국가입니다. 공산국가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연임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연임 금지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푸틴도 없애버렸죠. 이 친구도 없애버렸습니다. 2004년인가 없애가지고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자기네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이 루카셴코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국회의원이 2명이 당선돼서 화제였죠. 그러나 2019년 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충성한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루카셴코가 완전 독재를 하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몇 차례 반 루카셴코 독재자 타도하자라는
라는 시위가 있었죠. 2020년 8월 벨라루스 역사상 최대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벨라루스에는 이 루카센코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루카센코 반대하는 정치 세력, 이걸 반군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반군이 루카센코를 괴롭힙니다. 루카센코는 그 반군을 제압하려고 자기네 군대를 동원하는 모양인데 이거 5만 명밖에 안 되고 1년 6개월짜리 군대 간 병사들 위주라서 전투력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 반발해서 모스크바로 들어가고 있던 와그너하고 전화를 해서 너 우리나라로 와, 러시아로 가면 죽어, 이랬던 것 같아요. 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반군을 잡아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국제정치에는요 아주 냉정합니다. 무조건 국익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봐주는 거 없습니다. 벨라루스의 수도가 민스크인데 거기서 103km 떨어진 64마일 떨어진 곳에 한 군사위지가 있습니다. BBC가 이 군사기지를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거기에 막사가 설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지에 바그너 그룹이 주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작전은 벨라루스의 루카센코에 반대하는 세력을 잡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BBC는 아직 그까지 예측은 안 했지만 저희 예측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첩보를 토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즉 루카센코는 지금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에 반대하는 세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네 군대 갖고 하게 되면 자기 군대로 자기 국민, 주권자를 탄압할 수는 없으니까 용병인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에 대들었다가 몰살 당하죠. 그러니까 여기 일로 와, 살려는 줄게, 봉급은 안 줘, 사고 싶으면 이거 해 라고 하는 그런 협상을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아직 많은 보도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받아들였다. 내 반군을 잡아다오. 그럼 프리고진은 러시아로 가게 되면 죽음이죠. 이미 가족들은 살해 위협받고 있고 하니까 일로 틀었다. 또 하나, 지금 바그너 그룹 러시아에서 여전히 용병 모집 중입니다. 도하외신에 나온 걸 쭉 보니까 BBC가 이제 그 용병 그룹 모집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러시아 남쪽에 볼고그라드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 용병센터에 전화했더니 우리는 뭐 여전히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 우리가 모집하는 거는 러시아 국방부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용병이 되면 벨라루스에 배치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 와그너 그룹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러시아에서 용병을 지원하게 되면 벨라루스에 가서 싸울 수도 있다. 지금 루카센코 대통령은 자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푸틴은 많은 돈을 줘서 바그너 그룹을 운영했는데 이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를 받아들임에 인해서 돈 한 푼 안 쓰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작년에 푸틴이 핵 공유를 벨라루스랑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는 자국 공군기 중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개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보도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핵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카센코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러시아 정책을 유지했지만 푸틴하고의 관계는 꼭 인간적인 관계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루카센코가 원하는 것은 내가 벨라루스의 왕이 되는 거지 푸틴의 신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핵을 딱 받아든 이상 이 핵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기 때문에 푸틴한테 당한 거죠. 핵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갖고 있던 핵을 반납했다 도로 받은 거죠. 푸틴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나도 핵이 있어. 까부면 나도 쓸 거야. 나는 우크라이나 아니야. 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프리고진, 와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은 루카센코한테 가서 루카센코에 반대하는 반군 세력을 잡는 임무 쪽으로 가게 됐고, 또 푸틴은 우크라이나하고 서방 세계에 압력을 주기 위해서 핵 공유를 해줬는데 그 핵을 딱 들고 루카센코는 푸틴을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루카센코가 이 핵을 가지고 서방 국가나 우크라이나를 때리면 박살이 나죠.
근데 러시아가 지금 프리고진의 배신 때문에 당황하고 있으니까 딱 내꺼내라. 자, 국제정치를 제가 한참 하다 보니까, 국제정치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원나라가 전 세계 유라시아 대륙을 다 먹었죠. 근데 그게 이제 왕위 쟁탈전 때문에 혼돈에 빠졌을 때,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고려는 대한제국이 대일본 제국에 합병된 것처럼 원나라에 합병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때 고려의 왕은 공작자작처럼 통치권이 없는 귀족의 왕이었죠. 그때 공민왕이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원나라를 칩니다. 원나라가 고려를 병합하기 전에 고려의 고유 영토였던 쌍성 총관부하고 동령부는 자기네가 흡수해서 자기네 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합병해버리죠. 그래서 쌍성 총관부하고 동령부를 치는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이 조공국가든 식민지든 딱 위기가 오면은요, 종주국이 흔들리면 무장반란을 무조건 일으킵니다. 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조공국가로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흔들릴 때 조선은 명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청나라가 휘청할 때 조선은 바로 반청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처음에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하고 맺은 조약으로 우리는 독립국이다. 나중에 우리 독립하는 분들이 독립문을 세움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게 되죠. 그걸 일본이 지원해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주고 독립을 하게 되고, 그걸 일본한테 잡아먹혀서 그렇지, 우리가 청으로부터 청의 힘을 잃었을 때 막 반청 의식이 일어나고, 일본이 미국에 밀렸을 때 반일 의식이 강해지면서 항상 그 종주국을 때리면서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세면은 이 벨라루스가 반발을 안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프리고진한테 반란을 당했고, 이 프리고진하고 친했던 러시아의 주요 군 장성들은 다 지금 검열 대상입니다. 너 친했으니까 너도 프리고진 편이야? 그러면 이건 우왕좌왕합니다. 이때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더 많은 걸 요구하죠. 서방 국가에 요구하면 얻을 게 없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나도 나토에 가입할 거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푸틴, 프리고진, 루카센코의 삼국지가 벌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아, 푸틴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실수했습니다. 루카센코, 그도 노예한 정치인, 자기 이상으로 더 오랜 독재를 해온 자인데 거기다 핵을 줘버렸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프리고진 와그너그룹 수장은 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고진을 이용해서 루카센코는 자기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자국 군대 갖고 안 되는 세력을, 와그너 그룹이 한 2만 명 된대죠. 자국군의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굉장히 센 겁니다. 자, 그럼 프리고진은 끝까지 루카센코에게 충성을 할까요? 이것도 뭔가 조건이 앉으면 반란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의외로 복잡해진 삼국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푸틴은 큰 실수를 했다. 프리고진한테 배신을 당했고 루카센코를 너무 믿었다. 자국군 간부들도 그를 배신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교묘하게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 정보를 흘리면서 계속 푸틴이 군 수뇌부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북한을 저렇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김정은이가 집권하자마자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이를 죽였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몇 사람들 죽이면 그 안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군사 반란이 생기면서 할 때 그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해야 돼요. 지금 북한은 사실 중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필요해서 묻지, 거기도 완전히 믿지 않아요. 북한의 이 세습 체제는 중국 공산당의 세습 체제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이게 사실 벨라루스 같은 거예요. 이 중국하고 북한이 이간이 되도록 하고, 북한 안에서 민주화 세력이 나와갖고 싸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푸틴, 프리고진, 루카센코가 앞으로 벌릴 삼국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다루고 중국을 다뤄서 통일할지 같이 방법을 찾아가기로 하시죠. 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